네, 엔카페 잉글리시 3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사의 어순, 상태, 장소,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부사의 어순 혹은 부사구의 어순은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리고 부사는 문장 제일 뒤에 표시해 주시는데, 그렇죠, 상태, 장소, 시간의 순서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태, 장소, 시간은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작은 부사에서 큰 부사 순서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우리는 이번 달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나야 해 라는 문장인데요. 완벽하게 라는 표현은 그렇죠, perfectly 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We have to finish this project perfectly in this month.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2번.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야구를 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자, 보시면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hard가 있고요, 열심히.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운동장에서라는 표현은요, on the groun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표현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그렇죠, 큰 부사가 있고 작은 부사가 있네요. 자, 보시면요, 작은 단위의 토요일 오후, 그래서 Saturday afternoon이 있고요. 이번 주 this week. 그래서 부사가 겹칠 때는 이렇게 시간이 겹친 거나 장소가 겹치거나 이렇게 겹칠 때는 작은 부사를 먼저 표현하고 큰 부사를 나중에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Saturday afternoon this wee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뭐뭐 할 거야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야구를 할 거야를 영문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그렇죠, I will play baseball hard on the ground Saturday afternoon this wee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너는 11월에 학교에 있는 테스트를 충분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물론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 장소, 방법에 이렇게 맞춰갖고 하시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동사를 배울 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장을 꼬집어낼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시험을 통과다, 그러면 pass the tes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는 can의 의미가 있죠, 조동사. 그리고요, 뭐뭐 있을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can이랑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같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제가 조동사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문장 안에서 조동사가 두 개 겹칠 때는 두 개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의미, 그래서 할 수 있는 앞에 나온 의미는 준조동사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뭐 할 수 있을 거야는 will,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요, will, 그렇죠, can의 의미는 준조동사로 be able to 그렇게 표현하셔야겠죠. 이 부분이 혼동되시면 조동사 파트로 다시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요, 너는 11월에 학교에 있는 테스트를 충분히 잘. 자, 충분히 잘. 자, 이 부분도 3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충분히라는 enough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뒤에서 수식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충분히 잘. 그래서 well enough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너는 11월에 학교에 있는 테스트를 충분히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자, 시험을 통과하다. 그러면 pass the tes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간은 11월이 있고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You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well enough in school in November.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신다면은 문장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만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죠. 주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죠. 그죠? 부사인데 보시면은 상태 어떤 상태죠? well enough.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왔고요. 시간이 나왔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상태, 장소가 바꿔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 상태라는 이 그 단어가 만약 한 단어면은 이렇게 보통 앞으로 그 짧은 내용을 앞에 표현하고 긴 거는 뒤로 표현하는데 보시다시피 상태라는 이 그 표현이 well enough로 두 단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in school이랑 well enough랑 이렇게 큰 의미가 그 장소가 앞에 가든 상태가 뒤로 가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땐 두 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죠. 첫 번째로 지금 배웠다시피 You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well enough in school in November.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장소가 앞으로 가서 You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in school well enough in November.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부사끼리도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표현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4번 볼까요? 그렇죠. 나는 이 낡은 침대에서 매일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어고요. 이 낡은 침대에서 장소가 되겠네요. 매일 밤 시간이고요. 편안하게 상태네요. 자, 잠을 잘 수 없다. 잠을 자다는 물론 sleep.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cannot sleep.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편안하게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는요. 그렇죠. comfortably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표현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이 낡은 침대에서 장소네요. 그리고 매일 밤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표현하시고요. 없으면 물론 생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사를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시되 상태를 먼저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시간을 제일 마지막에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 cannot sleep comfortably in this old bed every nigh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우리는 미래의 한국 경제 위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보시면요. 우리는 주어고요. 미래에는요.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한국 경제 위기는요. The Korea Economic Crisi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는요. carefully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다는 prepare, 뭐뭐 해야 합니다는 이번에 have to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죠. 그래서 5번을요. 영어로 표현하실 때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상태, 장소, 시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죠. 그렇죠. We have to prepare the Korea economic crisis carefully in the futur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우리는 내일 오후 3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네, 6번 같은 문장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그렇게 복잡한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는 주어고요.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이죠. 시간인데 내일도 있고 오후 3시도 있는데요. 내일이 오후 3시보다 긴 시간이죠. 그래서 오후 3시를 먼저 표현해 주시고 내일을 나중에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강남에 있는 사무실
물론 강남도 장소고 사무실도 장소지만 사무실이 강남보다 작은 지역이죠. 그래서 사무실을 먼저 표현하시고 강남을 뒤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협상을 목적어네요. 성공적으로 네, 상태가 되겠네요. successfully. 그죠? 네, 협상을 성사시키다는요. conclude the negotiations.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본 conclude 대신 settl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ettle the negotiations. 그렇게 표현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 두시고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우리는 내일 오후 3시에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합니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네, 답은요. We have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successfully at the office in Gangnam at 3 p.m. tomorrow.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7번. 당신은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처리하다. 그럼요? 그렇죠. deal with.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have to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당신은 이 문제를 빠르게는요? 그렇죠. quickly 혹은 with rapid.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1강에서 배웠는데. 자, 당신은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quickly 혹은 rapidly 혹은요 with rapid.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한데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with rapidity 혹은 we have to deal with this problem rapidly. 그렇게 표현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자, 8번. 너는 8월 7일에 있는 경매에서 망설이지 않고 배팅할 수 있니? 자, 배팅하다면요. bet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망설이지 않고 라는 표현은요. 배웠던 부분인데 without hesitatio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8월 7일에 있는 경매에서라는 표현은요. at the auctio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8월 7일에 있는 경매에서 망설이지 않고 배팅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그렇죠. 가능성을 묻는 거죠. 조동사 can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네, 답은요. Can you bet without hesitation at the auction on 7th Augus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번인데요. 샘은 매일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표현인데, 자, 열정이라는 단어 혹시 흔한 표현인데 아시죠? passion. 그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는요. 그렇죠. 가지고는 with. 열정은요? passion. 자, 샘은 매일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 샘은 영어 공부를 한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매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번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답은요. Sam studies English with passion in the library every day.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5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한 문장들을 한번 접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35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3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